왜 대부분은 85세 전에 건강을 잃는 걸까? 건강 방향성을 잃은 삶의 패턴. 우리 부모님은 다 장수하셨어요. 저는 체질이 좋은가 봐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마치 장수는 운명처럼 결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실제로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 17%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아닌 고작 17%.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병원도 더 자주 가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나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70대 중반부터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고 80을 앞두고는 몸이 눈에 띄게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사실 85세를 못 넘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 보니 자신의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피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염증 수치가 천천히 오르고 근육량이 조금씩 줄고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년 동안 티도 안 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레 쓰러졌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그건 갑자기가 아니라 누적의 결과입니다. 건강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통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건강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쇠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가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건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예를 들어 하루 10분 일찍 잠들기, 식사 전에 3번 심호흡하기, 이런 실천들이 모여서 그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매일 밟는 작은 걸음들이 결국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건강한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수치가 정상인데도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멀쩡한데 왜 점점 무너질까? 숫자만 믿는 착각. 선생님, 이상하죠? 검사는 다 정상이래요. 그런데 저는 자꾸 힘이 빠져요. 이 말 병원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수치는 정상이지만 몸은 정상이 아닌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건강을 숫자로 확인받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 안에 들어오면 안심합니다. 의사도 환자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은 정상 수치 안에 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치는 겉보기일 뿐 그 이면에 쌓여가는 변화는 포착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70대 초반까지는 큰 이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폭발하듯 나타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복부 둘레가 23cm 늘었을 뿐인데도 그 안에서는 지방세포가 염증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고 그 염증은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수치는 정상이지만 상태는 나쁜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몸의 이상은 눈에 띄는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쓰러지고 식욕이 줄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나서야 병원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몸속의 시스템이 많이 손상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치가 아니라 변화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혈압 130이라도 1년 전보다 오른 것인지
최근에 자주 어지럼증이 있는지, 숨이 가빠진 적이 있는지 이런 흐름의 변화를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몸의 작은 신호 피로, 수면, 질, 체중 변화, 식욕 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제 수치만 믿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맥락과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흐름을 잡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당신의 하루 루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의 리듬이 수명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루틴이 당신을 살립니다. 일상 리듬이 수명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을 위해 새로운 운동을 배우고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이미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하루 루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수면 시간은 일정한가요? 식사 시간은 들쭉날쭉하지 않나요? 너무 자주 앉아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85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운동보다 규칙적인 일상을 우선합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햇볕을 쬐며 깊게 호흡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밤 9시 전후에는 잠자리에 드는 삶. 이 단순한 패턴이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히 조율해 줍니다. 특히 수면은 시간보다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자도 불규칙하면 면역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하루 6시간이라도 규칙적이면 뇌와 심장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은 하루 30분 걷기보다 낫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심장 질환 위험을 40% 이상 증가시키는 반면 짧은 움직임이라도 자주 반복하면 생체 리듬이 보호됩니다. 게다가 일상을 기록하는 습관은 뇌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하루의 루틴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 한 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한 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일상 처방전입니다. 복잡한 건강법보다 지금 나의 하루를 돌이켜 보세요. 지금 내가 매일 반복하는 루틴은 장수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몸을 갉아먹고 있는가? 지금 당장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도 그 리듬은 5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다음 궁금증이 생기겠죠. 몸의 리듬은 바꿀 수 있다 치더라도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보다 더 빨리 건강을 해치는 외로움의 치명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마음 외로움이 생명을 위협할 때 병은 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뉴스를 보고 혼자 잠들고 이런 날들이 쌓일수록 살아야 할 이유는 점점 희미해지고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꼭 들어주세요.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모두 높이는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실제로 하루 15갭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외로움이 심장박동, 면역력, 뇌기능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아요. 요즘은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가 끝나요. 그분은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눈빛이, 손끝의 기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고 부정맥 초기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르신은 하루 15분씩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시작한 뒤 모든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가장 먼저 좋아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은 혈압, 그리고 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나아졌고 그 변화가 몸 전체를 살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인 시간에도 연결된 느낌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웃과의 짧은 대화, 동네 도서관이나 복지관 방문, 동네 아이들과 책 읽기 봉사라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혼자 산다고 외롭다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함께 살아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닌 의미 있는 대화와 교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관계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기대 수명이 7년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건강이 전신의 건강을 이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외로움만큼이나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다고 해서 따라한 건강법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믿은 정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요? 좋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오히려 병만 키웠습니다. 맹신의 함정. 90세 할아버지가 이걸 먹고 건강해졌대요. 이 운동만 하면 치매가 예방된대요. 이거 하나면 암도 사라진다더라고요. 혹시 한 번쯤 이런 말에 혹해서 따라해 보신 적 있나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들이 당신에게도 맞는지는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았던 건강법이 나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74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예전엔 건강했던 분인데 얼굴이 헬쑥하고 배도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본 건강 비법 때문이었습니다. 마늘을 하루에 10쪽씩 생으로 먹고 양파즙을 점심마다 한 병씩, 저녁에는 홍삼을 2포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위염 악화, 소화 불량, 만성 탈수,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76세 박철민 어르신은 당뇨약을 끊고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만 믿고 한약을 복용하셨습니다. 혈당이 400을 넘겨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오셨죠. 몸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때야 깨달으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첫째, 이것 하나면 된다는 단정적인 정보는 의심하세요. 건강은 복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둘째, 개인 경험담 중심의 정보는 조심해야 합니다. 90세 할아버지에게 좋았던 것이 내 몸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치료를 끊고 이걸로 바꾸라는 말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건강 보존은 가능하지만 대체는 위험합니다. 넷째, 비싼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콘텐츠는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결국 가장 정직한 건강 정보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복통이 있다면 무언가 과한 것이고 졸음이 계속되면 수면 질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사례보다 당신의 몸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건강 지표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그래서 자신의 몸을 믿고 무리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건강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날그날의 몸 상태를 살피고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85세를 넘기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 5단계를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